자, 다음은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 관련된 기사가 며칠 전부터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오늘 좀 그 얘기 좀 다뤄보겠습니다. 화면 봐주세요. 자, 지금 며칠 전부터 좀 보도가 조금씩 나오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어떤 이야기, 지적, 입장이 좀 있었어요. 여기 보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가 없는 가난한 예술가들을 생각해서 문재용 씨가 이제 지원금을 받은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 건데 신청 좀 안 하면 안 됐었나 이렇게 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염치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거에 대해서 문준용 씨도 본인이 SNS상으로 어떤 설명을 좀 합니다. 피눈물 흘리며 혹여 한 점이라도 팔아보려는 것이다. 예술가들이 모두 집에만 있으라는 건가? 그러니까 어떤 무슨 전시회 열고 그다음에 뭔가 지원금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입니다. 지원금 1,400만 원은 수익이 아니라 전시 작품 제작에 사용하는 돈입니다. 코로나로 피해 입은 예술 산업에 지원금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원금 사용 내용, 영수증 다 챙겨서 갖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죠. 기사도 하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야당 문준용 같은 내용입니다. 지원금 신청 안 했으면 안 됐었나 이런 얘기죠. 문재인 대통령 아들 코로나 예술 지원금 이 부분을 받아서 이제 사용을 하고 이렇게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자 이거 수익 아닙니다. 역시 같은 내용 실려 있고요. 사진과 함께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방처럼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는 이 상황이 뭡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의 핵심이 뭡니까? 핵심은 노블리스 오브 리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영국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왕자들은 무조건 군을 복무해야 되고 또 전쟁이 나면 영국에서 수행한 그런 어떤 외국에 참전했던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완전히 전쟁을 수행합니다. 그렇습니다. 영국 왕자들은 이제 군대 그리고 참전한 거를 굉장히 많이 알리죠. 네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거죠. 가령 이것이 예를 들어서 공모전입니다. 누가 더 잘했느냐를 평가하는데 아주 객관적으로 그 심사 기준에 적합하게 판정이 돼서 문준용 씨가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 그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약 그 과정이 있었다면 대통령 아들이라고 그래서 역차별 당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더 힘드나를 판단하는 부분이었어요. 이 심사 기준도 그래요. 정량적 사실이 아니라 정성적 피해를 측정을 했다. 즉 예술가들한테 전부 다 집에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술가들 중에서도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생존까지도 힘든 아주 절박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선정하는 그런 기준이었다고요. 그렇다면 대통령 아들이라고 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어떤 심사 기준을 통과해서 무엇인가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보다 더 절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에서 노블리스 오브 리주를 실천했으면 어땠을까? 그들에게 281명 중에 사실 46명만 통과된 겁니다. 그중에서도 600만 원에서 1,400만 원인데 이분한테는 1,400만 원이라는 최고액이 갔어요. 그런데 나머지 84%는 이번 절박한데도 불구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대통령 아들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생계가 다 지금 충만하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더 어려운 사람에게 대통령 아들이니까 양보를 했었어야 됐다. 이런 의미로 사실은 이야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뭔가 좀 아쉽다란 말씀이신 것 같으네요, 지금요. 배종원 교수님께서는 이 상황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의 아들이 살아가기는 참 힘들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통령 아들의 삶은 힘들다. 이중잣대를 계속 대니까요. 뭐냐면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아들은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공격할 때는 대통령의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법을 지켜라. 법대로 해라. 라면서 또 공격할 때는 정서적인 부분. 대통령의 아들이니까 좀 양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 절차는 문제 없었다. 이렇게 설명도 나왔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하라고 그러면 또 법대로 하면은 그다음에 대통령의 아들인데 또 왜 이렇게 받느냐.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문준용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살기 힘들 것 같아요. 지난번에 본인이 특혜 채용당했다라는 이제 공격을 야당으로부터 엄청 받았는데
실제로 특혜 채용 의혹만 있었지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예. 지금 뭐 법대로 했느냐라는 것만 공격을 하면 법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이제 접벅스만 따지면 되는데 예. 대통령의 아들이니까 또 양보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또 코로나19는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봐주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나 또 감염시킬 수도 여기 있고. 보면 뭐 전시회가 뭐 취소가 되고 뭐 행사가 못하고 뭐 이런 설명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월부터 해가지고 세 건의 계획이 다 취소가 되고 전시회가 그리고 이제 이번에 1,400만 원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보니까 1,400만 원이 다 개인의 수익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뭐 전시 그렇죠. 이런 걸로 지원금이죠, 다 이거는. 지불이 되고 예. 또 실제 관리하는 것도 문화재단에서 한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결국은 다시 돌아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대통령의 아들이 좀 양보해야지. 라는 부분에는 백약이 무효니까 제가 볼 땐 대통령의 아들로서의 멍에를 쥐고 산다. 라는 각오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두 분께서 다른 관점의 설명. 한 분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한 분은 대통령의 아들의 삶 참 힘든 거다. 뭐 이런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기사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르서 뭐 이렇게 나오고 해명도 실려 있고요. 또 야당 쪽에 어떤 이의 제기도 있고요.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